혹시 아이템 선정을 못해서 혹은 괜찮은 키워드를 찾지 못해서 시작도 전에 포기하셨나요? 이번 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면 100%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 파는 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아이템 선정부터 틈새 키워드 찾는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카테고리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저도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를 몇 번이고 시도하다가 포기했었어요. 그 이유는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의 물건, 내가 직접 써본 것만 팔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 때문이었어요. 그래야 CS가 들어왔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몰라도 사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물건을 팔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아이템을 찾다 보니 괜찮은 키워드가 없더라고요. 이것 좀 팔아볼까 해서 검색해보면 네이버 최저가가 도매물 가격보다 더 낮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아이템을 찾았던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키워드를 찾고 아이템을 찾는 방법이에요. 판다랭크라는 툴을 이용할 건데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키워드 찾기 탭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세분화해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관심 없는 카테고리도 하나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검색 필터는 1000 이상으로 설정을 해줬고요. 브랜드 제거, 그리고 정렬을 상품량 기준으로, 왜냐하면 저는 경쟁을 최대한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보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괜찮은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패션 의류를 봤다가 생활 건강도 한번 보고, 생활 건강에서 또 주방용품을 봤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쭉 보는 거예요. 어떤 키워드들이 있나. 그러면서 괜찮은 키워드가 있으면 올려보는 거죠. 이런 것도 괜찮네요. 지금 올려져 있는 상품 수보다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고, 그리고 경쟁 강도나 쇼핑 전환, 광고비 이런 것들이 다 나쁘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찾는 거예요. 카테고리를 많이 보다 보면 어떤 곳이 틈새인지 대충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관련 상품은 누구나 잘 알고 사용해본 사람도 많기 때문에 판매자도 많아서 경쟁이 치열한 카테고리였어요. 반대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 베이킹 도구 같은 경우는 비교적 판매자가 적었어요. 베이킹, 요가 이런 것처럼 특별히 자기가 잘 아는 분야가 있다면 시도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로 저의 추천 카테고리는 주방용품이에요. 저도 이걸로 상품 등록을 했었어요. 왜냐면 잘 몰라도 사용법을 쉽게 알 수 있는 제품이 많고, 제가 봤을 때 경쟁력 있는 키워드가 꽤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더 좋은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판다랭크로 직접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방법은 아이템을 찾고 키워드를 찾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천유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품을 보다가 괜찮은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한번 들어가서 상품을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만한 게 있나? 하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 인덱스 파일 어떨까? 하고 판다랭크로 넘어가서 키워드로 찾기해서 인덱스 파일을 검색해보는 거예요. 그럼 관련 키워드들이 뜨는데요. 인덱스 파일은 여기 있네요. 지금 제가 찾은 키워드는 좋은 키워드가 아니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찾고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틈새 키워드 찾는 팁을 드릴게요.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물건의 용도를 생각해서 키워드를 넓히는 거예요. 물건은 한 가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야채 다지기는 마늘 다지기, 양파 다지기, 채소 다지기 등의 키워드를 쓸 수 있고요. 똑같은 파우치라도 누구는 어린이집 파우치, 누구는 화장품 파우치로 판매를 합니다. 물건의 용도를 잘 생각해서 키워드를 넓히면 틈새 키워드를 찾는 데 도움이 돼요. 앞에서 말한 방법으로 찾은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해서 2차 검증을 해야 돼요. 이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오는 상품의 다양성을 보세요. 다양성을 보는 이유는 만약 상품이 다 비슷하다면 가격 경쟁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건 마진인데요.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정다르크님 채널 가시면 마진에 대해 자세히 다룬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도매매 같이 오픈된 도매 사이트의 상품은 누구나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도매몰에 올라오지 않은 자사몰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사몰 찾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매 가능한 곳을 모아둔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이트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도매 차트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렇게 도매가 가능한 사이트들이 쭉 있어요. 카테고리별로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미지 제공이 가능한지, 사용료가 있는지, 위탁 배송이 가능한지까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그 기준에 맞다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글에 검색하는 방법인데요. 판매 품목 뒤에 위탁, 도매, B2B 같은 키워드를 붙여서 검색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운동용품 위탁 이런 식으로요. 자사몰을 찾았다면 메일이나 전화로 온라인 위탁 판매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B2B 연락처가 나와 있지 않다면 CS 번호로 전화를 해서 B2B 문의하려고 한다고 하면 담당자 번호를 따로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7군데 정도 연락을 해봤는데 어떤 곳은 도매 사이트에만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이메일로 자세한 사항 보내면 내부 검토 후에 연락 주겠다고 하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이 방법은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 쌓이고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판매 실적 없이 무작정 연락을 해본 건데 역시나 답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건 위탁 판매는 아니고 제가 디자인한 파일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위탁 판매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더 운영하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같은 아이디로 추가 운영을 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다른 아이디 개인으로 스토어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또 개인으로 만든 쇼핑몰은 검색 광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품만 올려놓은 상태고요. 원래 하고 있던 스토어랑 유튜브에 좀 더 집중을 할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아이템 선정하는 법, 키워드 찾는 법, 자사몰 찾는 방법까지 아낌없이 쭉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신사임당님 채널을 많이 참고했는데 신사임당님이 카테고리를 미리 정해놓지 마라. 사람들이 꼼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꼼수는 없고 하나하나 찾아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영상에서 하시는데요. 전에는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직접 아이템을 찾고 상품 등록까지 해보니까 이제서야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